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감사원, 전방위 감사로 지금 정치권에서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감사원을 향해서 나를 조사하라면서 공문을 보낸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사임 압박을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드리기가 조금 좀 네,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전현희 위원장님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치과 의사 출신이시고 변호사 출신이시고 국회의원 지내셨고 그러다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을 해오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자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사회에서 계속 해오셨는데 지금 많은 고초를 겪고 계세요. 솔직한 네. 소회가 어떠십니까? 사실 그냥 법을 지키면서 묵묵히 일만 해왔을 뿐인데 네. 갑자기 이런 거대한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네. 이런 최전선에 지금 서 있는 마치 그 전장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고 네. 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이 지금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힘내라, 꼭 임기를 지키셔라, 응원한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요즘 많이 힘을 얻고 네. 또 꼭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부패 방지 총괄기관인 권익위를 잘 지켜서 좀 제 맡은 바 역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눈가가 촉촉해지시면서 상당히 힘겹게 목도 메이시고 이어 오셨는데 말씀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힘든 상황 아니 그냥 정권 바뀌었으면 사임하시고 좀 편히 지내시지 끝까지 이렇게 힘든 싸움 하시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제 저를 아끼는 주위 분들께서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차라리 좀 그만두면 안 되겠냐 이런 이제 말씀도 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만두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편해질 수 있고. 네. 근데 제가 만약 그만둔다면 이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장이 법률에 의해서 신분과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런 것을 그만두라는 이런 이제 외부의 사태 압박으로 그만두게 될 때는 그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너지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힘들더라도 그런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지켜줘야 한다. 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이제 지금은 제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사명감이 네. 저를 힘들지만 예. 이렇게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이시니까 그만둬라라는 그런 뭐 공개적인 말씀도 많이 들으셨는데 감사원에서 위원장님의 근태에 관한 뭐 제보를 받았다 이러면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거의 끝났다라는 저희들이 보도를 접했는데 위원장님이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셔서 나를 직접 감사하라라고 하셨다면서요.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네. 사실 이 감사원 감사가 저에 대한 제보로 2달간 표적 감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예. 2달간 조사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대상으로 그리고 실제로 감사한 내용도 보면은 대부분이 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네. 뭐 개인적인 문제, 업무적인 문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와 관련 있는 모든 업무와 직원들을 샅샅이 그야말로 먼지털이식으로 조사를 하고
오랜 기간 직원들을 정말 힘들게 했는데 네. 정작 당사자인 저를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직원들 조사받은 직원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위원장님에 대한 불법적인 이런 사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직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감사원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또 감사원이 그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이 감사 사유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그 내용을 알고 저를 소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감사원이 저를 표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런 그 조사를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 네.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고 공문을 이번 주에 보냈습니다. 네. 아직 뭐 회신 혹시 왔습니까?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뭐 입장이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 네. 아마 다음 주쯤 입장이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상당히 그 뭐랄까요? 좀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 국민 개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그 국민께서 위원장님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 서해 피격 사망하신 해수부 공무원 가족분들인데요. 이 부분 처음 이렇게 연락 받으시고 어떠셨어요? 네, 언론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하면서 네. 유가족 분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저에 대해서 그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했다라는 네. 기사를 언론에서 봤는데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진실이 잘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님께 이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요구를 했는데 거의 그에 대한 답변이 그 유권 해석을 드릴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 거죠. 정확하게 이제 네.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는데요. 아, 예. 그 유족 측의 변호사께서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 문자 내용을 보면은 네. 한 특정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근거로 저를 고발을 했다라고 이제 변호사가 그렇게 작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특정 언론사 기사가 뭔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네. 이 국힘 의원님 한 분이 올해 6월에 이제 권익위에 서해 공무원 사건에 관해서 권익위의 입장이 뭐냐라고 네.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권익위는 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부처의 그 소관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안은 권익위의 소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권익위의 유권에서 권한이 있는 사안도 아니고 네. 또 권익위에 뭐 구체적으로 뭐 신고나 제보가 들어온 사안도 아니라 직접 조사를 수행한 적이 없어서 네. 우리 실무진에서 이 사안은 이제 권익위로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서 네.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정중한 회신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회신에 대해서 이제 그 의원님께서 권익위원장이 이런 것도 답을 못하냐. 그러면서 네. 자격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런 이제 공세를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좀 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타까우시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유족분이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아마 위원장님께서 SNS에 글 올리신 글을 보면 국민의힘과 검찰과 감사원의 삼각편대 공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유가 일단 뭘까요? 서해 공무원 이 사건은 이제 권익위가 이 사안이 2020년에 네. 9월에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걸 이제 2022년 올해 6월에 갑자기 그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취지의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걸 계기로 저를 사퇴하라.
라는 이제 정치 공세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은 정무위의 국힘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또 한 번 더 들추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 조사, 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를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정무에서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사원 감사가 그 다음 날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2달 정도 진행이 됐는데 감사를 이제 종료하기 하루 전에 갑자기 감사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유권 해석 네. 그 부분에 관해서 감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죠. 예. 권익위로서는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 네.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국힘에서는 사퇴하라 하고 그것을 그 내용은 또 감사원에서 하루 전날 마치기 하루 전날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며칠 후에 검찰에 이제 제가 같은 사유로 고발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후 검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겠지만 이게 서해 공무원 사건에 이제 권익위원장을 끌어들인 그부터 국힘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시작을 했고 네. 그게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로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이 일단은 좀 뭔가 정치적 공세나 사퇴 압박의 네.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이죠. 네. 혹시 그러면 그렇게 국민의힘과 감사원과 검찰이 조율하는 것이 이 세 기관만의 어떤 조율 연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 뒤에 혹시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좀 더 큰 권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앵커님께서 역시 프로파일러답게 이렇게 잘 추리를 이끌어내시는데요. 네. 이 사안에 이제 저 사퇴 압박이 시작된 게 집권 초인 6월부터 이제 그 대통령께서 네.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다. 아, 예.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배제를 하시면서 국무회의 참석이 이제 못하게 금지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국힘 의원들 이제 집권 여당의 실세 최고 권력 실세 의원님들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안이 사퇴 압박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감사원 감사가 네.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제로 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저로서는 현재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겉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배제가 되면서 일련의 과정이 시작이 된 이런 점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황들과 그동안 이루어진 일들로 미루어서 이렇게 추정 짐작이 되신다는 이런 네.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다시 이제 그 공문으로 돌아가서요. 그 감사원이 행했던 그 감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문제가 많다. 네. 감사원법을 위반한 불법 그리고 직권남용 감사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혹시 조금 더 근거를 제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올해 초에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네. 직권남용으로 이제 그 감사를 지시한 장관이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 내용이 네.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임기가 정해진 고위공직자가 그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사퇴를 이제 압박을 하는데 물러나지 않자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결국 사표를 낸 사안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권익위 사안도 이제 그거와 굉장히 유사하고 실제로 우리 권익위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사퇴 압박, 감사로 인한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사표를 내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대법원 판결의 직권남용 판결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좀 이런 직권남용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감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들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하면 직권 남용이 성립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권익위 감사 중에 뭐 권익위 감사 이 중요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고 감사를 시행을 한 점이라든지 네. 또 감사 도중에 이 감사로 인해서 얻은 정보나 자료를 감사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언론에 누설을 한다든지 네. 외부 기관과 뭐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 감사원 관련 규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나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찰도 동시에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행정사무감찰을 하려면은 미리 사전에 한 15일 전에 예고를 하고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예. 권익위감사는 아무런 예고 없이 당일에 바로 그야말로 쳐들어와서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가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원 여러 가지 관련 규칙 이런 법령에 좀 네.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네. 상당히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고 계속되는 지난한 투쟁관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임기 채우실 겁니까? 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네. 두렵기도 하고 예. 건강도 엄청 나빠졌고요. 예. 그래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자리가 정말 제 개인의 자리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네. 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